먼저 떠난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연우는 옷장 맨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붉게 녹이 세운 낡은 비스킷 양철통 하나를 찾아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기꺼이 바쳤던 10년이라는 청춘의 무게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이 세상에 남긴 잔인한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연우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집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남편 민재가 병마와 싸우다 끝내 숨을 거둔 지 어느덧 49일.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상 위에는 그의 웃는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지막 향불이 가느다란 연기를 뿜어내다 이내 하얗게 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주간 집안을 맴돌던 친척들의 북적임도, 이웃들의 의례적인 위로의 말들도 이제는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넓어진 거실에는 차갑고 묵직한 정막만이 짙게 깔려 마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앙상해진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무심히 흔들고 지나갔고 대돌 위로 바스락거리며 굴러가는 마른 잎사귀 소리만이 이 텅 빈 집에 아직 누군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 같았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냉기가 얇은 옥양목 치마를 뚫고 들어와 연우의 발목을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연우는 멍한 눈으로 안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민재가 생전에 입었던 옷가지들과 물건들이 작은 언덕처럼 쌓여 있었다. 남편의 채취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 지난 10년 남편의 기나긴 병수발을 들며 그녀의 부드러웠던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과 갈라진 손끝은 그녀가 말없이 감내해 온 세월의 훈장과도 같았다. 낡은 회색 스웨터 자락을 매만지는 연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옷깃 깊숙한 곳에 배어있는 익숙한 채취,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스킨향과 짙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는 코끝을 찌르며 그녀를 다시금 참담한 상실감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이 옷을 입혀주며 구분 등을 쓸어내리던 수많은 밤들, 기침 소리에 놀라 선잠에서 깨어 물을 떠 나르던 새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지식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옷가지들을 하나둘씩 정성스레 개어 커다란 종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 그것은 죽은 이의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내는 의식이자 살아남은 자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노동이었다. 오후 내내 이어진 정리 작업 끝에 빽빽했던 옷장이 마침내 텅 빈 공간을 드러냈다. 옷장 바닥에 남은 먼지를 훔쳐내려 몸을 숙이던 연우의 시선이 맨 밑바닥, 가장 어두운 구석에 멈춰 섰다. 그곳 습기와 먼지가 엉겨붙은 구석에 무언가 딱딱하고 네모난 물건이 웅크리듯 자리 잡고 있었다. 손을 뻗어 조심스레 끌어당기자 묵직한 감촉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오래된 비스킷 양철통이었다. 한때는 화려했을 붉은 장미꽃 무늬칠은 이미 군데군데 벗겨져 나갔고 모서리마다 검붉은 녹이 슬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연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집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살아왔지만 이 양철통의 존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민재가 얼마나 소중히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의 눈을 피해 깊숙이 숨겨두었는지 짐작게 하는 물건이었다. 혹시 남편이 비상시를 위해 남겨둔 통장이나 시댁 식구들의 오래된 흑백 사진 같은 것일까? 연우는 앞치마 끝자락으로 양철통 위를 덮은 뽀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차가운 금속 뚜껑에 양손을 올렸다. 습기에 굳어버린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고 힘을 주어 비틀자
끼기익 하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틈을 보였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훅 하고 습기를 머금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연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양철통 안에는 돈이나 빚 바랜 가족 사진 따위는 없었다. 대신 색이 바랜 편지 봉투들이 낡은 털실끈으로 단정하고 단단하게 묶인 채 수십 통이나 빼곡히 쌓여 있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들.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크기로 잘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연우의 심장이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놓인 첫 번째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얇은 봉투 겉면에는 연우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반듯하고 정갈한 민재의 만년필 글씨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수신인의 이름은 연우가 아니었다. 나의 유일한 혜운에게, 혜운. 그 이름 두 글자가 연우의 망막에 잔인하게 박히는 순간 귓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혜운은 민재의 첫사랑이었다. 연우와 선을 보고 결혼하기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가난이라는 벽에 부딪혀 강제로 헤어져야만 했던 여자. 민재가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고 살았다던 그 이름이었다. 연우는 민재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기꺼이 그와 결혼했다. 자신의 따뜻한 밥상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다면 그 흉터마저도 충분히 새살로 덮였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남편이 가끔 베란다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태울 때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헛소리를 낼 때도 그녀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수십 통의 편지들은 그녀의 그 맹목적인 믿음을 처참하게 비웃고 있었다. 연우는 숨을 헐떡이며 묶여있던 털실끈을 거칠게 풀어헤쳤다. 손끝이 찢어질 듯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장 위에 있던 날짜가 적힌 첫 번째 편지지를 꺼내어 펼쳤다. 종이 위로 번진 잉크 자국들은 민재가 얼마나 꾹꾹 눌렀었는지 그 뒷면까지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 편지 상단에 적힌 날짜는 연우와 민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한 이불을 덮고 잔지 불과 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 익숙한 그 반듯한 필체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위한 다정한 메모장 위에 쓰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장을 보러 갈 때 식탁 위에 남겨둔 심부름 쪽지나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 적어 내려가던 서류 위에서만 보았던 그 건조한 글씨가 이토록 수백 장의 편지지 위를 빼곡히 채우며 닿을 수 없는 과거를 향해 절절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연우를 숨 막히게 했다. 연우는 차가운 안방 장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의 떨림은 이제 온몸의 경련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낡은 종이 위, 푸른 잉크로 새겨진 문장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무런 방어막도 없는 그녀의 심장을 무참히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혜운아, 오늘 밤도 달이 참 밝다. 내 옆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 숨죽여 자는 아내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네가 떠나던 그 추운 겨울밤에 멈춰 있어. 결혼 1년 차, 민재가 늦게 퇴근하던 날 밤에 쓰인 편지였다. 연우는 그 무렵을 생생히 기억했다.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지쳐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행여 남편이 깰까봐 숨죽여 울었던 수많은 밤들. 민재는 등 돌려자는 연우의 어깨를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다. 그저 피곤해서이겠거니 원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전기련이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연우의 순진한 믿음이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 또 그 다음 편지를 마구잡이로 펼쳤다. 날짜는 3년 뒤,
5년 뒤, 그리고 민재가 병매 쓰러졌던 7년차 겨울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간절한 뜻에 따라 연우와 결혼은 했고 그녀는 참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그녀를 볼 때마다 그저 한없이 미안하고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릴 뿐 내 텅 빈 가슴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다. 내 영혼은 이미 오래전 너와 헤어지던 날 모두 타버려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몸이 깊이 병들어갈수록 네가 더 사무치게 그립다. 양 냄새가 진동하는 이 답답한 방에서 눈을 감으면 네가 웃으며 다가오던 그 봄날의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아. 혜운아, 나의 혜운아.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간 순간 연우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편지지 위로 떨어져 내렸다. 눈물이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치 멍처럼 푸르게 퍼져나갔다. 연우는 편지를 쥔 채 가슴을 쥐어뜯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짐승 같은 울음이 식도를 타고 역류했다. 10년이었다. 꽃다운 26의 시집와 자신의 이름 석자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민재의 아내이자 아픈 남편의 간병인으로만 살았던 10년.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투박하고 거칠어진 손등으로 향했다.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가락지를 팔던 날, 병실 구석의 비좁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남편의 신음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깨어나 기저귀를 갈고 땀을 닦아주던 수많은 새벽들, 냄새나는 피고름을 제 손으로 짜내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밤새워 미음을 쓰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모든 희생과 인내가 부부라는 이름 아래 당연히 지켜내야 할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낡은 양철통 속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민재가 10년 내내 덮고 잔 것은 연우가 덮어준 따뜻한 이불이 아니라 결코 잊지 못한 첫사랑의 허상이었다. 연우가 피고름을 닦아내며 밤을 지새울 때 남편의 마음은 다른 여자의 환영을 쫓아 끝없이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민재가 이 편지들을 단 한 번도 붙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수신인조차 적히지 않은 수백 통의 밀서. 그것은 결국 남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혼자만의 지독한 그리움을 씹어 삼키며 연우라는 존재를 철저히 기만하고 배제해왔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바람을 피운 것보다 더 깊고 서늘한 배신감이 연우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훑고 지나갔다.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 텅 빈 안방의 벽을 향해 내뱉은 연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혹은 뼈저린 허무함인지 모를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몸을 거칠게 흔들었다. 10년의 세월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관객도 없는 무대 위에서 그녀 혼자 춤추고 울며 헌신했던 철저히 바보 같았던 시간들. 연우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미친 듯이 쓸어담아 다시 녹슨 양철통 안으로 쑤셔 넣었다. 손톱 밑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동자는 지독한 허탈감을 넘어선 매서운 불꽃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양철통을 품에 거칠게 안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목적지는 뒷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소각장이었다. 그곳에서 남편이 남긴 이 더러운 거짓말들을 자신의 처참하게 짓밟힌 10년의 청춘과 함께 모조리 불태워버릴 작정이었다. 재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리면 가슴에 박힌 이 지독한 응어리도 조금은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찬 바람이 부는 뒷마당으로 걸음을 내딛는 연우의 뒷모습은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뒷마당의 공기는 매서웠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연우의 얇은 옥양목 치마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잿빛 하늘 아래 덩그러니 놓인 소각장 안에는 지난 여름 내내 베어두었던 마른 풀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연우는 품에 안고 있던 무거운 양철통을 소각장 시멘트 턱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철렁 하고 안에서 수백 통의 편지들이 뒤엉키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마른 성냥을 꺼내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 번, 두 번. 빗나간 성냥골이 부러지고 나서야 겨우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마른 풀 위로 불씨를 던지자 불길은 삽시간에 타닥타닥 메마른 파열음을 내며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그 뜨거운 열기가 연우의 창백하고 굳은 뺨을 붉게 물들였다. 연우는 양철통을 통째로 들어올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그 지독한 거짓의 잔해들을 쏟아 부으려 했다. 10년의 기만, 10년의 헛된 수고를 모두 한 줌의 재로 만들어 허공에 흩뿌리리라. 통을 거꾸로 뒤집고 마구 흔들었다. 묶여있던 낡은 털실끈이 풀리면서 수십 통의 편지들이 마치 부서진 눈송이처럼 불길을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종이 끝에 시뻘건 불이 붙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민재가 부여잡고 있던 과거의 환영들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툭 하고 통에 맨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양철통 바닥에 깔린 두꺼운 마분지 덮개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그래서 다른 편지들과 섞이지 않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통바닥에 죽은 듯이 붙어있던 아주 얇고 낡은 봉투 하나였다. 불길 속으로 먼저 던져진 고급스러운 편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아니라 병원 앞 작은 구멍가게에서 뭉텅이로 파는 싸구려 갱지봉투였다. 연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그 초라한 봉투에 멈췄다. 겨울바람에 날려갈 듯 얇디 얇은 그 봉투의 겉면에는 그녀가 앞서 수백 번이나 보았던 그 유려하고 반듯한 만년필 글씨체가 없었다. 대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진동하는 펜촉으로 온 힘을 다해 꾹꾹 눌러 쓴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살갗을 파고드는 극심한 병의 통증 속에서 마비되어가는 손목을 억지로 부여잡고 힘겹게 써 내려간 사람의 글씨였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필체의 끝에 닿아있는 수신인의 이름, 나의 아내 연우에게 순간 매섭게 불어닥치던 바람소리도 등 뒤에서 타오르던 불길의 무자비한 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진공상태 속에서 연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무겁게 때리는 것을 느꼈다. 해운이 아니었다.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남편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부른 이름은 평생 마음속에 품어왔던 첫사랑의 환영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이었다. 연우는 홀린 듯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거센 불길의 열기가 그녀의 등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흙바닥의 봉투를 향해 뻗는 그녀의 손끝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조심스레 집어드는 순간 그녀는 편지 봉투 귀퉁이에 빗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3달 전 남편이 끔찍한 선망에 시달리며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던 그 지옥 같았던 마지막 고비의 한가운데였다. 진통제조차 듣지 않아 밤새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고 물 한 모금조차 스스로 삼키지 못해 연우가 밤새 숟가락으로 갈라진 입술을 적셔 주어야만 했던 그 무렵 남편은 대체 언제 무슨 힘으로 이 펜을 들었던 것일까?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봉투의 얇은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안에는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흔적이 역력한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잉크가 심하게 번진 자국들, 아니 누군가의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종이를 둥글게 우글거리게 만든 자국들이 편지지 곳곳에 선명했다. 연우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가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거대한 떨림이 차올라 그녀의 목구멍을 강하게 틀어막았다. 등 뒤에서 수십 장의 과거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등진 채 그녀는 남편이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오직 그녀만을 위해 남겨둔 진짜 유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떨리는 눈동자로 편지지를 쥔 연우의 시선이 첫 문장에 가닿았다. 종이 위에는 병마와 싸우느라 삐뚤빼뚤하게 흔들린, 그러나 그 어떤 글씨보다도 절박하게 꾹꾹 눌러 담은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었다. 나의 불쌍하고 미련한 아내, 연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연우의 숨이 턱 막혔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불려본 적 없던, 오직 무거운 책임감의 이름으로만 불렸던 그녀의 이름이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의 떨리는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미안하다. 살아서는 도저히 내 눈을 보고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비겁하게 종이 뒤에 숨어 마지막 말을 남긴다. 나는 평생을 뒤만 돌아보며 살았다. 내 옆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갈라진 손으로 내 더러운 옷을 빨고, 달아가는 내 몸을 닦아주던 내 귀한 가치를 모른 채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헛된 환상 속에 갇혀 살았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혐오스럽다. 편지지에 번진 눈물 자국 위로 연우의 굵은 눈물방울이 겹쳐 떨어졌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장작 불길의 붉은 빛이 일렁이며 눈물 고인 편지지를 아슬아하게 비추고 있었다. 석 달 전, 호흡기가 떨어져 숨이 멎어갈 듯 고통스럽던 그 밤. 지옥 같은 선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를 현실로 끄집어내준 건 과거의 그 허망한 이름이 아니라 뼈만 남은 내 앙상한 가슴을 밤새워 쓸어내리며 울부짖던 너의 거칠고 따뜻한 두 손바닥이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세상은 네가 나에게 주었던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 서툰 손길로 발라주던 파스 냄새, 그리고 내 곁에서 숨쉬던 너의 그 소박한 비누 냄새였다는 걸.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내 발목을 잡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널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야. 연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짐승 같은 오열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1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에 사무쳐 홀로 삼켰던 수많은 밤의 눈물들, 남편의 차가운 등짝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책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우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대신 이 양철통 안에 담긴 못난 내 과거의 껍데기들은 모두 내 손으로 불태워다오. 그것들은 진실이 아니다. 내 진짜 진실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랑은 오직 너, 연우뿐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나라는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너의 남은 빛나는 삶을 살아라.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죽어서도 갚지 못할 만큼 미안하다. 마지막 글씨는 힘이 다한 듯 종이 밑으로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연우는 편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소각장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지독한 배신감, 지난 10년의 청춘이 부정당했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녀의 헌신은 무의미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비록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굳게 닫혀 있던 남편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진실된 사람으로 구원해낸 것이다.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던 연우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시선 끝에 소각장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보였다. 거짓된 과거와 환상으로 가득했던 수백 통의 낡은 편지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재로 변해
새벽에 차가운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다. 남편을 올감했던 과거도, 연우를 괴롭혔던 원망도 모두 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날아갔다. 연우는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얇고 초라한 그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옥양목 치마 깊은 주머니 속에 소중히 찔러 넣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섭게 불던 밤바람이 어느새 잦아들고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희스름한 새벽빛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마당의 풍경이 서서히 제 빛깔을 찾기 시작했다. 연우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무게감 없이 온전히 가벼웠다. 여러분, 가슴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향해 혹은 나 자신을 향해 용서의 불씨를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쥐고 있어서 아픈 것이라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우의 긴 밤이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듯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볕이 들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